손에 어떤 지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 지도가 내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누가 들려줘서, 아니면 상황 때문에 그냥 그 지도를 선택해서 들고 계신지, 정말 내가 정말 꿈꾸던 그런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길을 손에 들고 있는지, 아니면 지도가 있긴 있었는데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서랍 속에 그냥 이렇게 넣어두고 나는 그냥 내 삶에 맞는 다른 지도를 가져다가 가고 있는지, 그 질문을 드리고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랍 속에 있던 그 지도를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꺼내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지도를 꺼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새로 그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마케팅 플랜이라기보다는 제가 왜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됐는지, 애터미가 왜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애터미의 킹덤 네트워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네트워킹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 다단계가 될 줄은 몰랐지만, 원래 저는 제가 꿈꾸던 그 킹덤 네트워커 일을 이 애텀이라는 사업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많이들 아실 텐데요. 저희가 어떠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노동을 하잖아요. 저희가 다양한 노동이 있는데, 저도 노동 수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일들을 지금 버는 소득으로 가능한 건가? 아니면 내가 돕고 싶은 사람, 내가 돌보고 싶은 가족들을 내가 지금 버는 방식으로 계속하면 결국은 10년 후, 20년 후에 그런 내가 꿈꾸던 삶을 돕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고민이 되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나? 내가 지금 버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을까?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시스템 소득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인풋이 있을 때 시스템 안에서 그 인풋들이 이렇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동소득이라는 건, 이렇게 한의사분들, 박사님도 계시지만, 어떤 거를 내가 했을 때 그거에 부산물로, 아니면 그거의 어떤 보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건데,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처음에 당연히 우리가 인풋을 하지만, 시간과 노력과 여러 가지를 넣지만, 나중에는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또 내가 넣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넣는 것이 다 같이 돌아가서 결국 이 아웃풋을 또 다 같이 나누게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만, 어느 순간 내가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아픈 가족이 있어서, 어린 아이가 있어서 이 시간을 일하는 데 쓸 수 없을 그때에도 이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들인 그동안의 노력이나 네트워크나 인맥이나 또 나를 도와준 어떤 분들, 소비자분들, 파트너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웃풋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달이. 한 달에 한 6번 정도 저희가 후원수당과 직급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애터미 사업해요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해요 라는 말을 죽을 때까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년 후, 10년 후 내가 어떻게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이제 누리고 싶을 때는 그 사업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게 이 애터미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어떠한 노동소득이나 아니면 자영소득이나 그런 비즈니스 소규모로 하시는 자영업들,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소득을 오늘 배우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도 이렇게 줌미팅으로 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커피 한 잔 딱 드시면서,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에 가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애터미를 만나면서 이 어차피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거든요. 그래서 말을 만들었어요. 어차피의 미학이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할 일을 애터미 안에서 하자는 게 제 모토예요. 늘 해오던 거. 그러니까 내가 안 하던 거를 막 하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누구나. 그래서 저희가 생필품을 사는 일들은 원래 어차피 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애터미의 대중명품,
비싸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대중명품으로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돈을 버실 거잖아요. 안 벌어도 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다 돈이 필요해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이 어차피 벌어야 할 돈을 다른 데서도 물론 벌고 있지만 이 애터미 안에서 소비하면서 생필품을 소비하면서 이 소득이 될 수 있게 하는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돈을 벌자라는 그 개념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해야 할 기부 많이 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소비를 하는 것도 기부가 돼요. 저희 애터미 회사는 굉장히 많은 나눔을 하는 걸로 대한민국 1등 나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버는 돈 대비로 따지면 더 많이 버는 뭐 큰 기업들은 더 많이 기부를 당연히 하시겠지만 퍼센티지로 따지면 따라올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연히 여기서 치약 하나, 칫솔 하나를 사서 쓰셔도 해모임 한 포를 드셔도 거기에는 기부가 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못 하셔도. 그리고 나중에 내가 이 안에서 소득이 되면 나도 기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차피 자기 개발 많이 하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바쁘셔서 잘 못 하실 때도 있고 또는 작심삼일이라서 못 하시거나 의지박약이라서 못 하시지만 다들 자기 개발을 어떤 식으로든 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저도 많이 그런 책들도 읽고 했지만 이 애터미원으로서 하는 자기 개발은 이게 공동체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쉬워요. 그러니까는 저는 되게 의지박약이고 작심삼일이고 뭘 끝까지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그래도 3년 넘게 붙들고 있어요. 지금 이 미국에서 저 혼자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하니까 평소에 못 읽던 책도 읽게 되고 평소에 못하던 운동도 하게 되고 저는 솔직히 마사지를 하거나 솔직히 토너 로션도 잘 안 바르고 다녀가지고 지금 얼굴이 사실 별로잖아요. 그 스타마스터님에 비하면 사실 제 얼굴이 애터미 하는 사람 같지는 않잖아요. 워낙 관리를 안 했어서 그래요. 선크림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바르고 다니다가 애터미를 하니까 그나마 토너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가끔 이렇게 팩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보면 되게 좋아해요. 애터미 사업 맨 처음에 반대할 때도 제 얼굴에다 뭘 바르는 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뻐진다고. 그래서 어차피 뭔가 내가 나를 이렇게 개발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거를 혼자서 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같이 센터에도 나오고 줌 미팅도 하면서 하실 수 있고요. 또 건강 관리도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50대 지나고 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60대, 70대, 80대 되면은 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를 어차피 하셔야 되는데 애터미의 이 대중명품 해모힘과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 계속 또 새로운 제품이 나오고 있잖아요. 좋은 건 애터미에서 다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알로에 제품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 알로에 제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알로에 제품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애터미의 대중명품 비타민유 뭐 멀티비타민 이번에 한국에서 나왔지만 프로펙타민이라고 굉장히 좋은 멀티비타민이 나왔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걸 다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애터미 안에서 생필품도 쓰고 그게 쓰는 게 또 돈이 되고 돈이 되는데 그것도 기부도 되고 자기 개발도 되고 어차피 하는 건강 관리도 되고 그냥 막 세트로 있는 것 같아요. 애터미 안에. 그리고 어차피 감당할 사명이 다들 있으신가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명이 생겼는데 소비가 사명이 된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럼 돈 쓰는 게 사명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소비를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면서 내 생활 패턴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내 이웃이 달라지고 나와 함께하는 그 커뮤니티 공동체가 달라질 때 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어떤 도구로도 애터미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이루어야 할 꿈이 있잖아요. 아까 지도 말씀드렸죠. 내가 원래 가고 싶었던 그 목적지가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뭐 살아야 되니까 그걸 이제 접어놓고 그냥 그 꿈은 그냥 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분들이 결국은 이 소비가 뭐 돈을 많이 써서 소비가 꿈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은 조금 쓰는데 너무 좋은 제품이고 이 제품을 같이만 써도 이 소비가 소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꿈이 이 애터미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의 미학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제 말씀을 조금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누군가 강의를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알 때 강의 내용도 더 잘 들어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작한 데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했는데 계약직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뭐 대학교 졸업하고 초기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직장 생활 하다가 또 이제 제가 오래 직장 생활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또 이제 무역회사로 또 풍운의 꿈을 품고 또 무역회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역회사에서 또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뭐 번역가로도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또 엔젤스 헤이븐이라고 은평 천사원이라는 되게 오래된 고아원 이제 장애인 재활원이 있는데 거기서 또 제가 후원개발실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직업을 거치면서 뭔가 저는 늘 아르바이트 하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프로가 못 되고 이것도 찔끔 저것도 찔끔 끝까지 하는 것도 없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편이 저한테 그래요. 뭐 끝까지 하는 게 없네. 이래요, 저한테. 10년 넘게 살았으니까, 이제 15년 살았으니까 좀 파악이 되잖아요. 뭘 한다고 해서 막 하더니, 한 1년, 2년 만에 그냥 스르르 없어지고, 또 뭐 한두 달 만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 사업 시작할 때도 되게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업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걱정도 했지만, 저러다 또 실컷 물건 사고, 실컷 뭐 한다고 했다가 또 그만둘라. 그러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어떡하지? 그러니까 남편이 그런 걱정을 많이 했을 정도로. 근데 이제 3년 넘게 제가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남편이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15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뭘 이렇게 끝까지 오래 하는 거를 처음 보니까 이제 조금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 그래, 뭐래도 하긴 할래나 보다. 아직은 돈은 안 되지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도 나오네. 아, 소비자들이 연결되네. 아, 하긴 하나 보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똑똑한 사람이거나 뭔가 막 뭔가를 이뤘던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어쩔 때는 평범 이하의 사람인데 이렇게 애터미 안에서 끝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이 네 도시를 늘 얘기합니다. 신촌, 평양, 뉴욕, 예루살렘. 신촌은 제가 태어나고 거의 자란 곳이에요. 영등포에서 태어났지만 하여튼 신촌에서 평생 살다가 저는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신촌에서 제가 많이 기도했고 전도했고 그래서 저는 신촌이 저의 그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저의 삶의 시작이고요. 평양은 제가 2008년에 갔다 왔는데 저와 제 안에 하나님 주신 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평양에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는 뉴욕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뉴욕에 오게 됐고 어떻게 시애틀을 거쳐서 뉴욕에 오게 됐고 뉴저지지만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제가 현실에 매몰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나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나는 내 능력이 별로 없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하나님이 주신 꿈들을 그냥 난 못해.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냥 나는 그냥 기도해 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곳을 다니게 하셨고 많은 걸 보게 하시고 또 많은 기도를 하게 하셨지만 내 안에 믿음의 부족으로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거는 너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닌가?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아닌가? 다른 사람이 할 일인가? 그렇게 했는데 저는 이 뭐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들이 이 애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지금 꾸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 애터미는 은혜로 주어진 도구다.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제 친구가 필리핀 선교사인데 갑자기 저한테 연락해가지고 나 이거 애터미 사업 할 건데 너 가입 좀 해줄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친구가 저와의 관계가 너무 신뢰가 있는 관계고 제가 그 친구를 너무 존경하는 친구기 때문에 그냥 가입을 해줬어요. 아무렇지 않게. 다단계를 되게 싫어했고 편견이 많았던 저인데도 그 친구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해줄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애텀이라는 도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건 하나도 없네. 그냥 그 친구가 나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예스 했던 것 뿐이네. 그래서 저한테 애터미는 은혜로 주어진 도구다. 그리고 애터미는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예요. 애터미가 무슨 우상이 될 수도 없고 이게 무슨 나의 어떠한 꿈이 될 수도 없어요. 나의 꿈을 이루는 도구예요. 그 도구 가운데 내가 귀한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 사원 잘 아시죠? 아까 애터미 사원을 외쳤는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저대로
이 사명 선언문을 만들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어차피 여기 나오죠. 제일 중요한 단어. 어차피 쓸 생필품 사쓰고, 제가 안 쓰던 생필품을 사는 게 아니라 어차피 쓸 치약, 칫솔, 샴푸 이런 걸 사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가 달려 있어요. 모든 제품에. 그럼 포인트를 쌓아서 제가 양쪽 좌우로 연결하다 보면 수당을 받게 돼요. 그럼 그 수당을 가지고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열방을 섬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루는 이 꿈꾸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겠다라는. 그러니까는 애터미의 박한길 회장님이 이 회사를 만드시면서 이런 사원을 만드셨다면, 저는 제가 제 자영업이잖아요. 이게 아시겠지만 팀워크 사업이고, 그리고 시스템 사업이고, 그러면서도 자영 사업이에요. 팀워크 사업이겠지만 제가 스폰서의 노예도 아니고 파트너의 뭔가 상사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다 자기 자영 사업을 하는데 연결해서 서로가 도와줄 수 있게끔 마케팅 플랜을 짜놓으신 거예요. 내가 파트너를 도와야만 내가 성공하게 되어 있고, 스폰서도 저를 도와야만 성공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린 솔직히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죠. 그리고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내 가족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도움이 되고 내 가족에게도 도움이 되면서도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힘들어도 힘을 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계속 저도 혼자 그냥 외치고 카톡 그 프로필에다가 해놨어요. 잊어버릴까봐. 그냥 아 그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 회장님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애터미 사업을 하시다가 헷갈리실 때는 회장님 강의를 들으시기를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면 하다 보면은 막 사람 때문에 힘들고 뭐 때문에 힘들고 막 무슨 가족이 반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거든요. 처음에 회장님 강의에서 제가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약간 뒤통수 맞은 것처럼 좀 정신이 번쩍 났었거든요. 부자들 생각을 하라.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고 싶었죠. 어릴 땐 되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에 맞닥뜨리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솔직히. 그냥 부자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께 용돈 말고 생활비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런데 무슨 생활비를 드릴 생각을 하겠어요. 용돈도 못 드려서 아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지. 그리고 수입에 지출을 맞추지 말고, 저는 이렇게 살았거든요. 수입에 지출을 맞춰서 알뜰살뜰하게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주부로서 나는 뭐 명품 가방 이런 것도 욕심 없고, 나는 비싼 차도 안 타도 되고, 나는 그게 그냥 거기서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지출에 수입을 맞출 생각 같은 건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부분을 들으면서, 근데 그냥 이것만 들으면 무슨 감동이 있겠어요. 애터미를 알게 되면서 이게 감동이 된 거예요. 애터미라는 도구가 있으면 이게 가능해지는구나. 부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릴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지출의 수입을 맞출 수 있겠구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돕고 싶은 분들, 기부, 사명을 이루는 일들에 내가 이것을 쓸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내가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각을 경영하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회장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원래는 불신과 두려움과 어떤 이기심, 내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지?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딸이 굉장히 가난하게 될 것 같아. 물론 지가 알아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살겠지만 뭔가 물려줄 게 너무 없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어떠한 노후를 딸에게 부담으로 지우게 될 수도 있다라는, 딸 하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남편이 약간 가장으로서 이렇게 어깨가 되게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즈음에 조금 그 시기를 지나면서 애터미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도구인 거죠. 제 인생의 모토는 그 홀로코스트 아시죠? 홀로코스트 때 그때 가족을 잃은 코리텐붐 여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전도를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여행 가방, 이따만 옛날 큰 여행 가방 같은 거 딱 들고 이렇게 그림인 것 같아요. 책 표지에 이렇게 약간 퉁퉁하신 어떤 할머니 같은 분이 이렇게 여행 가방을 들고, 가방이 좀 크지만 이렇게 걷는 그런 그림이 있는 책이 있었어요. 그분 코리텐붐에 대한 책이.
근데 그게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으면서 아 나도 저렇게 여행 가방에다가 이렇게 짐을 단촐하게 이렇게 싸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심플 앤 모블 라이프를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 내가 뭔가 얽매여 있거나 뭔가에 막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이렇게 모블하게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심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애터미의 보상 플랜이 마케팅 플랜이 굉장히 이 모토랑 닮아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가입비가 없잖아요. 그리고 월간 유지비도 없어요. 어떤 다단계 회사는 제가 가입을 해봤는데 소비자로 월에 얼마 이상을 사야 돼요. 뭐 50불이면 50불, 100불이면 100불. 근데 이제 애터미는 그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심플하고. 그리고 진입비가 없잖아요. 제가 소비자로 가입을 했지만 뭐 소셜 넘버랑 그런 것만 조금 더 넣으면 당연히 디스트리뷰터가 될 수 있고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돈을 따로 내거나 더 많이 사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좋았고 오토십 자동으로 뭐 한 달에 얼마씩 막 나한테 결제돼서 막 배송이 되어 오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무한 단계 끊는데 많은 거 아실라나 모르겠습니다. 다른 다단계에는 단계를 한 10단계까지는 100% 포인트 인정. 뭐 한 100단계까지는 한 50% 인정. 뭐 한 1000단계까지는 한 20% 인정. 그 다음에는 인정 못해.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무한 단계 100%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가입을 하셨는데 누구는 가입했는데 그분으로부터 계속 가입을 하다가 한 1000만 단계의 사업자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사업자가 한 명 연결이 됐어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해서 포인트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도 다른 회사 같으면 이제 너무 1000만 단계이기 때문에 나한테까지는 이 포인트를 인정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는 1000만 단계든 억 단계든 상관없이 나로부터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분이 올리는 모든 사업의 포인트가 저한테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강력하죠. 그리고 처음에 시작하는 저와 같이 초보이고 아직까지 많은 뭐 사업자가 있지 않은 분들한테도 뭐랄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붙어 있을 만한 희망,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할 만한 희망. 그리고 무한 누적되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누적되고 그리고 글로벌 원코드. 이게 진짜 저는 너무 가슴 떨리는 비전이었어요. 글로벌 원코드. 제가 허벌라이프 H사에 가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쉐이크 사려고 한국에서. 근데 이제 미국에 돌아와야 되니까 잠깐 방문 중에 가입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그걸 사려고 했더니 이리저리 해보고 막 고객센터 전화 결국 안 돼서 다시 가입했어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애터미는. 여러분이 여기 사시다가 은퇴해서 한국에 가서 사셔도 되고 거기서 또 마찬가지 지금 펼쳐져 있는 라인 그대로 가지고 사업하시는 거고 소비자로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강력한 도구인지 인도에서 샴푸를 썼는데 그 소비자가 쓴 샴푸의 포인트가 저한테 오고 타이완에서 뭐 칫솔을 양치를 했는데 그 포인트가 저한테 오고 100% 똑같이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하면서 강력한 거죠. 그리고 상한선이 있다라는 거 이거 없으면 전 안 했을 것 같아요. 터미. 상한선을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상한선이 없었으면 저는 안 했어요. 상한선이 없었으면요. 상한선이 없으면 이거잖아요. 피라미드. 왜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한 사람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사람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올라가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 올라가죠. 그럼 저는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거예요. 계속 아무리 올라가도 저는 이게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정당하지 않다고 하면 좀 그렇다. 할 수 있는데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저한테는 맞지 않다. 내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나 하고 싶지도 않다. 누구한테 권하기도 별로다. 근데 애터미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물론 이제 여기가 세일즈 마스터 4명이 있어야 팀장이 되고 팀장 4명이 있어야 국장이 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렇게 기울기가 있죠.
여기가 밑에, 맨 밑에가 제일 많아요. 당연히 이렇게 가요. 똑같이 피라미드처럼 가다가 상한선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판매사로 시작하다가 팀장이 되고 국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고 총장, 단장, 지금 여기 단장님까지 계십니다. 단장님, 총장님 계세요. 이제 임페리얼까지 가면 더 이상 직급이 없어요. 그 위에는 직급 수당을 더 올려주거나 막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후원 수당에도 5천만 포인트가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넘은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애터미에 계세요. 네, 그분들은 막 5천만이 아니라 막 뭐 1억, 2억 막 포인트가 올라오지만 그거는 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 애터미는 비전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안 그러면 지금 시작하시라고 말을 못하죠. 양심상. 양심에 걸리죠. 지금 시작하면 손해인데 위에서 다 가져가는데 이렇게.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정직하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막 똑똑한 사람도 아니지만 3년을 했으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느낀 게 있잖아요. 뭐가 이거 진짜 좋구나. 애터미 정말 좋구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중명품 잘 아시잖아요. 메스티지. 메스는 이제 대중. 그리고 프레스티지가 명품인데 거기서 티지를 따가지고 메스티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맨날 이제 회장님이 목청껏 막 이렇게 외치시는 거. 제품이 좋고 싸면 소비자가 몰려온다. 아주 유통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없으면 애터미를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 보상 플랜이 좋고 상한선이 있고 뭐가 뭐 글로벌 원코드래도 제품이 안 좋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품이 너무 비싸면 또 그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 살 수도 없고. 그리고 전 세계 유통의 허브를 꿈꾸시면서 시작하셨어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GS 전략 같은 것도.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스. 온 곳에, 지금은 주로 한국의 제품을 열방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호주에서 마누카 허니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비타민 D, 맞죠? 이렇게 해서 각 나라마다 잘 만드는 제품들을 또 만들어서 열방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선상략. 이거 너무 스마트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똑똑한 거예요. 정직하고 선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래서 회장님이 이걸 말씀하실 때도 이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그냥 뭐 착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 계속해서 소비자들이 끌어당겨질 수 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데다가 GS 전략으로 온 세계 제품들을 좋은 제품을 쓸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정선 상략으로 정직하고 선하게 하니까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3번 연속으로 받았잖아요. 한국에서. 다단계 업체로는 최초죠. 그런 회사가 없죠. 그리고 재심 합력. 이거 알아도 따라하기 힘들다고 맨날 회장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반 성장, 일품 일사 원칙. 라면은 세롬식품에서, 화장품은 한국 콜마에서. 여러 회사를 해서 너네 잘하나 보자 뭐 이래서 내가 뽑아줄게 이게 아니라 한 번 하기로 했으면 그 회사가 잘못하거나 이상하게 하지 않는 한 계속 그 회사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 중소기업을. 커피는 맥널티에서. 이렇게 정해진 그 회사와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품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더 잘 되도록 또 계속 지원을 해주고 무이자로 막 돈을 빌려주고 또 납품 금액을 그냥 일주일 만에 현금으로 확 결제를 해줘버리고 그러면은 그 회사는 더 제품을 낮은 가격에 애터미에 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낮은 가격에 산 제품을 또 낮은 가격에 소비자들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잘 안 떠나게 되죠. 소비자들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변심을 잘합니다. 아시죠? 유목민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고 이거 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이거 사고 뭐 여기서 사다가 그렇게 하는데 애터미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계속 오고 온 소비자들이 자꾸 재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면도칼 경영이라고 돼 있죠. 회사가 다 좋은데
방만하게 경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겠죠. 방만한 경영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기서 이게 있어도 이게 지금 면도칼 경영이라는 게 밑에서 쫙 받쳐주고 있지 않으면 회사 망합니다. 망하는 건 순식간이에요. 근데 왜 회사를 이렇게까지 할까요? 제품 원가 비율이 45%, 무려 100원 중에 45원이 제품 원가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수당 35%는 소비자들한테, 사업자들한테 다 나눠주고, 판관비, 판매 관리비 12에서 15%, 뭐 카드 수수료 빼면 더 적겠죠. 이렇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앱솔루트를 이 가격에 못 만나죠. 훨씬 더 비쌌어야 돼요. 해모임도 뭐 한 200불, 300불. 앱솔 세프도 뭐 400불, 500불이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회 연속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처음에는 오지도 않았대요. 다단계 회사가 무슨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이게 아무나 받는 줄 알아? 근데 지금은 그냥 너무 인정을 받고 있대요. 벌써 3번째니까. 4년 연속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기업, 토종 기업으로는 1위예요. 1, 2, 3, 4위가 말하자면 뭐라 그러지? 외국 기업인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법인이 된 그런 기업들이 1, 2, 3, 4위고 우리가 5위인데 토종 기업으로는 1위인 거예요. 한국에서 생긴 기업으로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1위인 거예요. 직원들을 잘 대해주는 회사가 오래 가겠죠. 직원들이 일하기 좋아야 발전하겠죠. 그리고 박한길 애터미 회장 4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다단계 회사 회장님이 존경받기가 쉬울까요? 대한민국에서? 어렵죠. 근데 그거를 해내셨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는 애터미가 새로 쓴다 라고 이렇게 기치를 내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해나가고 계시고 진짜 새로 쓰고 계세요. 애터미의 역사로. 제품이 일하는 애터미를 빼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2번을 유산했어요. 40대 미국에 와서 큰애가 딸을 낳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이제 두 번 유산을 하니까 체력이 한 번은 또 계류 유산이라서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어떻게 되냐면 설거지를 하면 누워야 돼요. 뭘 좀 하면 그 다음에 누워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체력이 방전돼가지고 힘들어서. 그랬던 제가 그래도 해모임으로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유산하고 나서 운동도 하고 관리를 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정도로 살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뭐 잠도 잘 못 잘 때도 많고 한국이랑 필리핀이랑 저는 줌을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저녁 늦게 줌 미팅하고 그래도 이 해모임 먹으면서 또 건기식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이 파인자임은 우리 남편의 마음을 애터미에 대한 그 부정에서 긍정으로 조금 바꾸는데 굉장한 역할을 한 제품이에요. 파인자임은 저희 남편이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밥 먹고 앉으면 잘 이렇게 체해요. 이 위장의 위치가 제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서 쉽게 체하는 사람인데 쉽게 체하면 이 두통이 심하게 와서 거의 울어요, 남자가. 너무 힘들어서. 근데 이제 이 파인자임이 소화제를 대체하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로. 전에는 소화제를 먹었거든요. 근데 소화제 가지고도 잘 안 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파인자임을 먹으면 그냥 잘 내려간대요. 예. 잘 막 얹혔던 거나 막 이렇게 소화가 좀 뭔가 더부룩한데 이런 게 소화 효소잖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남편이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님도 이제 좋아하셔가지고 선물해드렸더니 이제는 막 재구매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은 저 아까 말씀드렸죠. 거울도 안 보던 제가 그래도 거울 보면서 이제 팩도 하고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옛날에 진짜 봐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크림 눈물이 안 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선크림이 눈물이 안 나잖아요. 그리고 유기농 바로 노니 주스 3가지 특허. 이런 노니 주스를 보셨습니까? 예, 당뇨하고 남성 갱년기 그리고 피부 알러지. 피부 알러지가 아니라 알러지인가? 네, 알러지. 그리고 이 한방 샴푸는 우리 딸도 엄청 부정덩어리예요. 애터미에 대해서. 사춘기, 엄마가 뭐 좀 좋다 그러면은 반대로 막 청개구리야. 야, 이거 좋아. 이거 좀 써봐. 안 써. 막 이러고 이랬는데 어느 날 수련회 갔나? 수련회 가는데 제가 막 급하게 이제 한방 샴푸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샴푸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통에 덜어서 사줬어요. 그때부터 이 샴푸 팬이 돼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쓰는 거예요. 이 한방 샴푸 이것만 쓰고 있어요.
네, 그렇게 이유 외에도 많지만 아까 많이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애터미를 하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어차피의 미학. 어차피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싶으시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나의 변화 또 나의 마음이 예뻐지고 생각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이게 생각을 경영하게 됐어요. 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그리고 용기가 생기고요. 전에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뭐 사진 찍자 그러고 뭐 이걸 뭐 막 나 이런 거 저 생각도 못했고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그래도 이제는 이 애터미라는 도구에 자신이 생기니까 막 이거 막 비타민 C 한 포 주고 사진 한 번만 찍으실래요? 막 이러면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서랍 속 꿈을 이제 꺼낼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월억 소득이라는 게 그러니까 월 10만 불 정도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정도의 소득까지 내가 갈 수 있는 평범한 사람으로 갈 수 있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간 꺼내보지 못하고 돌아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 요즘에 많이 뜨잖아요. 자기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된다. 내 현주소를 알아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자영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리 시스템에 나오고 파트너가 있고 스폰서가 있으셔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게 문을 닫으면 닫히는 거고요. 여러분이 가게 문을 열면 열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잖아요. 입이 가게 문이라고. 저는 이제 카톡도 많이 활용하고 SNS도 소셜미디어도 많이 활용하거든요. 뭐든지 좋습니다. 그게 입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어떤 가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친구들하고 하는 단톡방이 될 수도 있고 카톡이 될 수도 있고 전화 통화가 될 수도 있고 만나서 수다 떠는 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내 자영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한다. 그렇게 하면 파트너도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되고 생기게 되고 그리고 스폰서님도 또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하면서 또 나를 후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내 사업을 할 때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팀워크 사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과 인내, 팀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렇게 막 마음이 또 막 좁아지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삐지면 성공 못한다. 삐져도 빨리 푸셔야 돼요. 삐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무슨 뭐 우리가 정말 착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삐질 일이 생기는데 그 삐짐을 빨리빨리 풀고 우리가 겸손하고 인내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이제 여기 상한선이 남의 얘기만은 아닌 거예요. 여기서 시작한다고 다 여기 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시작은 하지만 중도에 많이 포기한다고 지난번에 단장님이 한 뭐 80% 어디서 누가 총장님이 그러셨나? 뭐 판매사 뭐 할 때 80%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뭐 할 때 또 80% 떨어져 나간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왜 떨어져 나갈까 제가 봤어요. 제가 3년 동안 보면서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을 봤잖아요. 국장님들도 어떨 때는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들어가시기도 하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이게 없으셔서 겸손과 인내. 겸손이 없으면요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자꾸 스폰서랑 파트너랑 뭔가 형제 라인이랑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되나 봐요. 그리고 인내가 없으면 안 되는 시기를 통과 못 해요. 저도 지금 아직 안 되는 시기거든요. 이 시기를 통과하려면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 있는 분들 뭐 아무리 단장님이건 총장님이셔도 처음에는 다 세일즈 마스터 아니면 그 전에 그냥 회원으로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 시기를 통과하셨기 때문에 지금 총장님이 되셨고 단장님이 되신 거잖아요. 저희는 증거를 보고 있으니까 이분들보다 훨씬 좋은 위치죠. 왜냐하면 이미 되고 계신 분들을 보잖아요. 증거를. 근데 이분들은 앞에 뭐가 안 보일 때 내 앞에 단장이 없고 임페리얼이 없을 때 그걸 꿈꾸면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겸손하게. 막 치받고 막 이상한 파트너들 많았을 텐데 소비자님들 막 속썩이고 막 이런 분들 많았을 텐데 그거를 겸손과 인내로 이렇게 오신 거죠. 그리고 열린 마음. 배워야 산다. 이거는 정말 계속 배우셔야 돼요. 저도 느껴요. 저는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맨날 또 센터 왜 나가? 맨날 줌 미팅 왜 들어가? 맨날 똑같은 유튜브 강의 왜 계속 들어? 근데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설교를 계속 듣는다고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아도 계속 들어야 되잖아요. 매주 교회 가고 수요 예배 가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그 설교를 들을 때 거기서 솔직히 저한테 떨어지는 건 진짜 요만큼이에요. 다 기억도 안 나고 하나라도 기억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스템에 오셔야 되고 계속 유튜브를 들으셔야지 이 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안 하면 이런 게 안 생겨요. 겸손과 인내가 안 생겨요. 우리는 타고난 그런 겸손과 인내가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처럼. 그래서 계속 배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라도 건져 가실 수 있고 내가 겸손과 인내로 이 사업을 그 다음 한 해 그러다가 이제 국장님 되시고 본부장님 되시고 총장님, 단장님, 임페리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되지 않은 입장에서 말을 못하지만 이미 되신 분들이 계시고 제가 되시는 분들을 보고 있어요. 저희 팀 안에서.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글로벌 원마케팅.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거 몇 년 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어요. 터키가 어마어마했어요. 이때 2022년인가? 2020 그때. 그리고 GSGS 아까 말씀드렸죠.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 유통 전략은 그냥 한국에서 만들어서 전 세계로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너무 좁죠. 그러니까는 전 세계에서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플랫폼을 유튜브가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구글 아니면 뭐 이런 데가 그런 플랫폼을 만든 거잖아요. 애터미도 그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구축해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이에요. 애터미는. 여기는 이제 2018년 이후 2021년까지만 업데이트 돼 있는데요. 계속 매출이 상승하고 있죠. 이때가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을 그냥 뚫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다들 많이 힘드셨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근데 애터미는 그냥 그걸 뚫고 갔어요. 이때도 해외 법인을 세웠던 걸로 제가 알아요. 네 군데인가 5군데.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예로 들었던 이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바이라민 D3를 만들고 있고 호주에서는 마누카 허니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마누카 허니꿀을 이렇게 최상급으로 830 최상급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엣지몰 서비스 오픈한 거.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이걸 런칭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뭐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뭐 많은데 그런 걸 가기 직전에 이제 엣지몰을 통해서도 먼저 이렇게 제품들을 사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예요. 뭐 여기 이때는 이제 벌써 3년 전, 4년 전인데 3억 1,900만 불. 그냥 애터미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한국에서 시작됐고 뭐 그냥 뭐 조그만 회사 아니야 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굉장히 큰 회사예요, 매출이. 그리고 이때가 벌써 3년 전인데 3억 불 수출탑 확정됐었고요, 그때가. 그리고 이제 이분이 회장님이시거든요. 온라인으로 이제 전 세계 글로벌 리더들하고 이제 이렇게 간담회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타일랜드, 그리고 USA, USA 여기 아는 분 계시죠? 아는 분 계시죠? 예. 그리고 여기 타이완, 싱가포르, 멕시코, 콜롬비아. 자, 저는 여기에 꽂혔어요, 처음에. 제가 예전에 이렇게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 비서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약간 정신이 없고 깜빡깜빡거리거든요. 그리고 운전하기 싫어가지고 운전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무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옛날부터 했어요. 왜 그러는지, 사무실에서 뭘 하려는지. 근데 이게 다 있더라고요. 여기 임페리얼 그 승급 프로모션에. 그래서 임페리얼 꼭 가야 되겠다. 단장만 가서도 안 되고 임페리얼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감나무 밑에서 이렇게 홍시 떨어지기만 바란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애터미가 감나무인데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그냥 밑에서 이 감나무네 이러면서 이제 애터미 비전을 발견했어. 감을 봤어. 근데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 언젠가 떨어지겠지? 떨어지기도 하죠. 이제 이렇게 하나. 근데 그 하나 떨어지는 거 가지고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하셔야 돼요. 네, 사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물을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드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막 포도를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안 하셨죠. 노동을 하지 않으셨고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노동이 필요했어요. 물을 떠온 하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순종의 예화로 많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애텀이라는 어떤 기적적인 도구가 저희한테 왔어요. 정말 기적적인 도구라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사실은 저 지금 일할 때 거의 최저시급으로 일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일해요. 제가 교회 사무간사인데 근데 제가 안 나가서 일 안 하면 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일한데 누가 뭐 일한 거를 내 일로 인정해주지 않잖아요. 내가 일한 것만, 내가 그 시간에 출근해서 한 그 시간만 딱딱 계산해서 한 달에 한 번 급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일을 안 할 때도 나에게 연결된 분들이 그냥 생필품 사서 쓰는 그 포인트가 쌓여서 나한테 수당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적인 일이죠. 근데 그 기적적인 일도 이 물떠온 하인들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고는 이 정도의 수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건 할 수도 없고, 그건 이 시스템이 해주는 거예요. 시스템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줘요. 근데 나는 가만히 옆에서 시스템 옆에 이렇게 있는데 보고만 있어. 저렇게 물이 포도주가 되네.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돌아오는 그 포도주는 없어요. 그건 남의 포도주예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이제 물떠온 하인이 돼서 이렇게 물을 붓는 수고를 해요. 그러면은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 안에서 할 때 할 수 없는 일들은 시스템이 해줍니다. 회사가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리고 도네이션도 하고 그걸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이루는 도구가 있으십니까? 그 꿈을 이루는 도구로 저는 애터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